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밤 10시 3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꼬라박았죠? 요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형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제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중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가 상승으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가능한 건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관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중요한 건 요 5선을 지키는 거죠. 저는 요때 제가 요때였죠. 요때 이렇게 깨질 때 음봉 3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게 말아 올린 게 진짜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야. 좋은 모양은 나왔죠. 좋은 모양은 나왔어. 그랬는데 좋은 모양이 나왔는데 좋은 모양이 나왔다고 이게 양봉 하나 딸랑 섰다고 이게 이제 가자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단지 어제의 음봉을 회복했기 때문에 좋은 모양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어서 이제 연속적으로 가야 돼. 예. 이런 중요한 자리를 연속적으로 또 돌파해야 돼. 예. 그래야 이제 또 상승으로 희망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재차 요 20선, 이동평균선에서 요 20선을 지키는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확대형으로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면 얘는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이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참고하세요. 이렇게 확대형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는 이 가장 고점의 이 언덕을 돌파하기 전에는 안 돼요. 안 좋아요. 이거는 확대형이 된다는 거는 여기 위 안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점점 얘가 파동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위아래에서 팽팽하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럼 뭔가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수가 늘어났다는 걸까요? 매도가 늘어났다는 걸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둘 다 늘어나는 거야. 매수도 늘어났고, 매도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제 특이점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얘가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요런 상황인데 밤새도록 얘가 막 움직이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이만큼까지 올라오면 거래량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관망해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지금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뭐였냐면 얘가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했어. 그죠? 양봉. 그러므로 얘는 적어도 이 위에서는 끝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서 끝날 거로 보고는 있어. 근데 이 위에서 끝날지가 언젠지 몰라. 그래서 31046, 예, 여기를 꼭지를 따고 내려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비트코인 요거 차트 쭉 과거를 복귀하면서 얘가 꼭지를 따고 내려오면 좀 위험한 거고,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꼭지를 따고 내려오면 이제 하락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꼭지를 안 땄어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잘 패턴을 봐야 돼요. 그래서 꼭지를 안 땄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쭉 내려올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제가 주봉이랑 월봉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꼭지를 안 따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캔들의 모양을 봐야 돼요. 요런 모양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음봉이 이렇게 떠 있어. 그리고 나서 얘가 5선을 깨면 어떻게 돼? 이건 좋은 모양이라고 일단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서 5선을 깨면 일단 매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였고, 자, 여기는 5선을 깨고 내려왔죠. 이때 음봉, 도치, 음봉 이렇게 나오고 나서 5선을 깨고 내려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됐죠. 어찌됐거나. 근데 종가로 이때 종가로 매도를 했더니 바로 또 말아 올렸어. 그럼 짜증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다시 매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럴 순 없지. 왜냐하면 지금 근거가 없어. 얘가 지금 양봉 하나 달랑 썼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여기는 돌파했어야 되잖아.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내려오든가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기다려봐야죠. 지금은 기다려봐야 돼. 지금은 얘가 음봉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내일 또 여기 여기 20선 지키고 여기 다시 또 양봉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리고 다시 한번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서 지금은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모양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올라가야 갈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일 때. 근데 얘가 확대형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상승 꼭대기에서 이렇게 확대형으로 벌어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관망해야 돼. 그냥 확대형으로 벌어진다는 건 아까 쭉 다시 반복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래로 빠질지 위로 빠질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연속성을 봐야 돼. 연속성을. 적어도 언덕을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이 이때처럼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제가 32K 지점 있죠?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중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 자리는 지금 이 30K 지점에서부터 요 32K 요 지점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출렁임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왜냐? 제가 요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요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심지어 여기까지라고 봐야겠죠. 얘가. 여기는 여기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많이 물려있어요. 이걸 다 소화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한 방에 가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 물려있던 이 매물들이 여기서 막 조금만 뭔가 좀 안 좋은 뭐 소문이 돌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매물이 나오거나 여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출렁임이 이렇게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언덕을 돌파하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결국에는 이제는 목표가 이제는 비트코인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여기를 돌파해야 돼. 여기 32.384 32,384불 이 자리를 돌파해야 돼요. 이 자리를 다음 목표는 이제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먼저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20선을 지키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20선 수렴하고, 이렇게 모양으로 한 번 더 오고, 다시 한번 여기 찍고, 재차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이제 여기, 진짜 32,384불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또 희망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죠? 비트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알트가 많이 안 올랐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비트가 오른다고 알트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비트 도미넌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비트 도미넌스로 봐서는 지금 어때요? 알트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했고 얘가 도미넌스 다시 올라가고 있죠. 도미넌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알트가 빠지거나 비트가 오르거나 뭐 그런 건데 지금은 비트가 빠졌잖아요. 비트가 빠졌음에도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알트는 더 빠졌다는 거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미넌스라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는 전체 크립토 전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율. 그죠? 얘가 비트가 뭐 이렇게 코인 전체가 이만큼이면 지금 비트가 지금 몇 프로예요? 여기가 몇 프로죠? 지금
48%?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몇 프로지? 47%? 47% 정도 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럼 이게 전체 이게 크립토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비트가 한 요 반 가까이 이게 비트코인이 반 가까이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게 알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지금 도미넌스가 얘가 점점 이게 영역이 벌어진다는 거는 얘가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 알트코인의 시총이 어떻게 돼? 줄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뭐죠? 얘가 파이가 더 커지든가 이 전체의 어떤 이 코인 시장이 전체 이 시총이 더 커지든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상황은 어떻다? 알트들이 지금 비트보다 얘가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어 지금 비트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알트들이 더 빠졌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서 얘가 쭉 빠졌어요. 다시 어제 말아 올렸던 거를 그대로 그냥 하락 장악형으로 싹 다시 뺐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 그죠?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내일 또 말아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양봉 그죠? 주봉상 양봉 3개 나오고 음봉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모양이 전개가 된다면. 그래서 5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 주면 그냥 먹고 나와야 돼요. 계속 들고 있지 말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막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아니야 5선을 지킬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5선 깨고 또 내려오면 아니야 20선을 지킬 거야.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음봉 이렇게 3개 붙으면 어떡할까? 으악 소리 나겠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ABC로 이렇게 끝내고 다시 말아 올릴지 아니면 ABC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지 이거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가 내려오면 여기 최대 여기 25,262불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여기 20선이나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 뭐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얼마죠? 여기 29,182불. 그죠? 29,182불. 29,182불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여기까지 깨질 수도 있어. 20선이 깨지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또 이제 막 뭔가 흉흉한 소문들이 또 나오겠죠. 지금도 막 이거저거 막 퍼 날르는 분들이 계시고 막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려오면 또 뭔가 이게 왜 떨어지지 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미 떨어졌는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다 사후 해석이고 이미 떨어졌는데 뭐 어떡할 거야. 떨어졌는데 막 뉴스가 나와. 그러면 이미 그거는 뭐 그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면 이미 떨어졌는데 원인 찾으면 뭐 할 거야? 그걸로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 그거는 뭐 그건 개인의 그냥 몫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이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오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지금 초보분들이 계좌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이 방향과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죠.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아니면 뭐 찔끔 수익 내고 막 왕창 뱉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 오지 않으면 안 한다. 매수 안 한다. 그리고 수익 나면 5반 10전 한다. 5반 10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5%의 반매도 10%의 전량매도. 근데 그러지를 않으세요. 더 막 수익을 내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단타로 들어갔어요. 이 자리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따라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그냥 뭐 지지고 뭐고 상관없이 따라 들어갔어. 그러면 수익률이 이게 2%가 될지 3%가 될지 5%가 될지 10%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상황을 봐야 내가 이게 따라 들어갔어. 따라 들어갔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니까 시원찮아. 근데 내가 따라 들어갔어. 좋은 자리였어. 따라 들어가는 자리였어. 근데 비트코인이 꼬라박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저를 원망하겠죠.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지금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차트고 나발이고 지금 다 필요 없겠네. 이거 지금 얘가 꼬라박으면 다 소용없네. 맞아요. 아니 아무리 따라 들어가도 비트가 꼬라박으면 그냥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같이 켜놓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봐서 비트가 얘가 이렇게 여기서 빠지면 나는 망하는 건데 하면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단타로 들어갈 경우에는. 단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단타라고 하면 단타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에서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거 막 한 3, 4일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타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단타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그 장중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종마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론 단타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막 계속 추세적으로 그냥 막 1시간 봉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어. 그럼 종 마감할 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코인은 24시간 돌아가잖아. 그럼 단타면 단타의 기준이 뭐야? 그거는 단타는 그냥 상황 봐가지고 안 좋으면 나오는 거예요. 2%를 먹든 3%를 먹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 이것이 단타를 하려고 해. 근데 나는 단타인데 이거 내가 몇 프로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몇 프로 먹을까? 이게 아니라 단타로 딱 들어갔으면 상황을 딱 봐가지고 뭐죠? 15분 봉이나 3분 봉이나 60분 봉이나 이런 단기 초단기 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적산병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지 땄어. 그럼 나와야 돼. 15분 봉이나 60분 봉에서 꼭지 땄어. 그럼 나와. 단타로 들어갈 경우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얘가 말아 올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적산병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 그럼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타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타로 들어갔는데 막 3일, 4일, 5일, 6일 이거는 단타가 아니라니까. 단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따라 들어가서 망할 수도 있다. 이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따라 들어가라고 해서 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왜 꼬라박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말을 좀 조심히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죠.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원래 여기는 지지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불안한 거지. 또 이게 잘못 그냥 못 모르고 제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그냥 콱 물려버리면 이제 이건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로 들어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3%가 되면 아니면 내가 5선을 깨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손절한다. 아니면 전일에 그 캔들에 50%를 하회하면 50%를 깨고 내려오면 나는 매도한다.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어야 돼. 리스크를 적게 갖고 싶으면 그냥 마이너스 1%, 2% 되면 그냥 나와야지. 근데 아니야. 나는 5선을 일단 지키는 걸 볼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나는 5선을 지키는 걸 볼 거야. 이게 안 깨지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할 때 단타의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시드머니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계좌 관리에서 여러분이 시드머니를 그래서 제가 현생에서 열심히 사시면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빚내지 않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규모가 내가 지금 예수금이 1,000,000원이야. 그러면 1,000,000원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거를 전체를 다 한 방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한 1,000,000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000원이 있으면 한 300에서 500 정도만 해요. 나머지는 안 해. 그냥 두는 거야. 현금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또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300에서 500이야. 요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방에 500을 넣을 수도 있고, 한 방에 300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방에 100만 원, 100만 원 쪼개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5개까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적어도 5개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초보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꼬라박을 때는 그냥 다 같이 쭉 빠지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떤 이제 막 이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유튜버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계좌 딱 까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좌 딱 이렇게 있으면 막 되게 많아. 막 종목이 막 한 열 몇 개 돼.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게 실제로 그게 있는지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든지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지만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미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대응 안 된다니까. 비트 한번 꼬라박으면 얘네서 와라락 무너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들고 있을 거야? 다 손절? 그랬다가 다시 또 왕 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의 예수금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면 한 300만 원 정도 요거를 한 번에 요 300만 원 가지고 계속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아직 난 너무 살떨려 이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면 1000만 원의 10분의 1인 100만 원만 갖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하면 익절하고 또 다시 또 타점 오면 또 뭐 한 5%, 뭐 운 좋으면 막 10%, 15% 이렇게 가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계좌 관리하고 이 매매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계좌 관리하실 때 시드머니가 되게 중요한데 시드머니에 비례해서 내가 그 수익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금이 1000만 원이야. 예수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수익 목표가 1000만 원이야. 이러면 이거는 허황된 꿈이에요. 이건 도박의 심리인 거야.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수익이 100만 원 나는 목표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적당한 목표가 돼요. 그런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예수금을 1억을 갖고 있는데 목표 수익이 10만 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례해야 돼. 내가 1000만 원이 예수금인데 뭐 앞으로 내가 목표 수익이 얼마냐면 막 1억, 막 10억, 막 이래. 1000만 원인데.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도 유튜버들 이런 것들이 있어. 막 1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뭐 10억 벌었다. 뭐 이런 소리.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이거 지금 해보세요. 한번 이게 되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 아니, 가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이잖아.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긴 있잖아.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몇 프로나 돼요? 없다니까.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마른 하늘에 벼락을 3번 맞을 확률보다도 낮아요. 이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그런데 야 이거 옆집에 누가 이거 당첨됐대. 이러면은 나도 희망회로 막 돌려가면서 로또를 매일 사? 그러면 당첨되나? 그냥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금이 1000만 원인데 1억, 10억 이 목표 수익을 이렇게 잡는다? 그거는 그냥 헛된 꿈이에요.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야. 그냥 이렇게 꿈 한번 꾸고 막 기분 좋아.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러고 넘겨야지. 그래서 예수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으면 한 방에 1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1억이 내가 예수금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지. 한 번에. 그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해제 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야. 빚이야. 그럼 이거는 예수금이 아니에요. 빚이지. 이거는 그냥 되게 위험한 방법이야. 근데 막 이래서 자고 일어나서 막 진짜 누가 봐도 대세 상승장이고 막 이러면 뭐 레버리지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죠. 특히 초보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초보든 뭐든 아니고 나는
아우, 나는, 야, 이거 신경 쓰면 너무 짜증나고 심장 벌떡거려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돈 갖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그게 여러분 심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할 때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제시리 모모가 추천한 건데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좌로 이체를 하세요. 수익 금액만큼만. 내가 1,000만 원으로 수익을 100만 원 냈으면 그 100만 원은 여러분 계좌로 빼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로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일 뿐이지 이게 수익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돈 다시 더 꼬라박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분들일수록 5반 10전 하시길 바랍니다. 5반 10전. 예. 이거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1년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추천한 방식대로 5반 10전 하는 거를 한 1년 동안만 해보세요. 그리고 매수 타점 안 오면 안 한다. 미리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와 이거를 같이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막 멋대로 막 한 거보다 훨씬 더 나중에 계좌 까보면 이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드를 다시 정리하면 계좌 관리 어떻게, 시드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 절대로 빚내서 하지 않는다. 시드를 내가 모았으면 그 시드에 비례해서, 시드에 1,000만 원이면 한 3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둔다. 그리고 초보분들은 10분의 1 정도만 갖고 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5반 10전 한다. 그리고 1,000만 원일 경우에 1억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다.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거는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수익을 내면 계좌 이체한다. 뭐 그렇게 하셔서 계좌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을 알려드렸잖아요. 매수하는데 차트의 기본이 뭐야? 첫 번째,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지 한번 본다. 세 번의 하락. 이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지 한번 본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상 지금의 몇 파인지 본다. 확인을 한다. 그리고 241선 아래에서는 파동 카운팅 별 의미 없을 수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그다지 의미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죠.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를 본다.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얘는 맥시멈 그 내려오는 이 시작 여기 언더까지가 최대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면 아무리 꼬라박아도 얘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좋다. 그래서 각도를 본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언덕이 있을 때 이 언덕을 돌파할 때 어떻게 적산병으로 돌파해. 이게 최소 값이에요. 미니멈 이렇게 최소 이 언덕을 돌파할 때는 음봉이 하나라도 끼면 안 돼. 적산병으로 돌파해야 돼. 그럼 얘는 꼬라박아도 간다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시그널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리는 이 양봉이 좋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이런 거는 바닥 시그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오케이. 너 이제 네가 바닥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매수? 그러면 오늘 이 꼴 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연속적으로 나와야지.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언덕을 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요걸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이동평균선 5일선. 이동평균선 5일선을 깨면 매도한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21선을 깨면 이제는 물량을 전량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5일선을 지키면 어떤다? 매도하지 않는다.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원칙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뭐죠? 이게 뭐 제가 또 얘기한 거, 얘가 좋은 모양은 또 뭐예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 방에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 유심히 살펴본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보조지표 뭐 봐야 되죠? 일목균형표를 살핀다.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제가 살피는 것도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 다 전체 공개 영상에 올려놨어요. 요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쌍바닥을 이렇게 내려오고 요 쌍바닥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그냥 무조건 여기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지지되는 걸 한번 보고 그렇게 가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패턴을 하나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거만큼은 꼭 반드시 보자 하는 게 있었죠. 커비드 핸들 패턴. 요 모양이 나오면 요런 모양은 꼭 반드시 지켜봐야 돼요. 이런 애들은 가거든. W자형 이렇게 나오고 눌렸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죠. 국자형 모양. 그죠? 요렇게. 얘가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다 가는 경우도 있죠. 수렴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요 패턴은 커비드 핸들 패턴 정도는 익혀두고 얘가 어느 파동에서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와 매수 타점 잡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할 때 원리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별로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정도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제 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 3% 수익이 났어. 3% 수익이 났어. 근데 오늘 다시 더 갈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막 5% 수익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지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건 손해보라고 보시면 안 돼. 이걸 손해라고 보시면 이거 못한다니까. 마이너스 3% 막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범위 내에서 내가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계속 수익만 내려고 해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냥 적금 들래니까요. 그러면 한 1%, 2% 적금 수익 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여기는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 코인이든 이거 위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고위험 자산이잖아요. 고위험 자산. 얘는 주식보다 더 고위험 자산이잖아요. 코인은. 그거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꼬라 박으면 심리적으로 짜증도 나고,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짜증나요. 물려있는 게 있어서 저도 짜증나지만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다 그냥 먹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못해요, 이거.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나스닥. 나스닥. 또 이제 지금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은 지금 얘가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움직이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여기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어. 그리고 결국에는 얘가 한번 눌렸다가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깊이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이렇게 길게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정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떨어지든 이렇게 길게 늘어지든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아직 얘가 뭐 꼭지를 딱 따고 내려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얘가 결국 이 자리를 돌파해야 돼. 이 자리를 돌파해야 얘가 나스닥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서 이럴 때는 단타로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종목이 단타로 막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수익 나오면 그냥 나오면 돼요. 막 미련 갖고 계속 더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욕심을 내면 조금만 더 하다가 아니야, 나 5선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있을래. 그래도 5선 깨져. 그럼 아니야, 20선 깨질 때까지만 기다릴래 하다가 20선도 깨져. 그러다가 계속 쭉쭉쭉쭉 빠지다 보면 어느새 내 본전까지 와. 그러면 그때서야 매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냐? 아니, 그것도 결국 실패한 거는 아니야. 수익을 못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멘탈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 모양에서
여기서 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다시 올라갈지, 여기 20선을 지키고 갈지, 요거는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얘 이제 여기서, 여기를 다시 이제 여기 2581, 2582, 그 다음에 2582. 그러니까 2582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를 또 한번 뚫고 5선에서 다시 뚫고 올라가면,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얘는. 근데 뭐죠? 얘가 20선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좀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20선을 한번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한 다음에 ABC로 여기 한번 찍고, 그죠? 여기 20선 있는 데까지 한번 찍고, 다시 가는 모양이 나오면 코스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나? 달러 인덱스는 바닥에서 뭐 그냥 그대로네요. 한번 쭉 또 올라가다가 쭉 다시 뺐네. 그리고 환율은 얘가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서 말아 올렸네요. 지금 환율이 좀 강세네. 종가로 1329원까지 올라왔네요. 종가로. 그럼 이제 얘가 여기를 돌파하는지 봐야겠죠. 요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 얘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목표인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대로라면 더 오를 것 같기도 하네. 지켜봅시다. 얘가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241선을 음봉이 꼈어.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이렇게 가고 다시 조장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환율은 조금 좀 강하다. 환율이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에서 계속 보합이죠. 횡보하면서 20선을 지키는지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지금 관망하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20선만 지키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5선은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5선이 깨진 상황에서는 저는 매도를 안 해요. 매매를. 그냥 지켜보는 거지. 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20선이 돌파될지 안 될지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보라는 얘기예요.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타점이 100원이에요. 요거 100원이에요. 따라 들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돌파 지지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서 반드시 막 보장된 거냐? 제가 이렇게 어떤 타점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지금 보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은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음봉 없이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여기 위에서 끝납니다. 그래 어떻게 했죠? 진짜로 이 위까지 한번 치고 내려왔어. 근데 꼭지를 못 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꼭지를 못 땄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다시 이제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는 몰라요. 막 이제 저를 원망하면서 이제 막 되게 짜증 내겠죠. 근데 어찌 됐거나 얘가 다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온다니까. 그럼 이제 홀딩 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나는 쫄려서 못하겠어 하면 그냥 손절을 하든 그냥 약익절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한번 버텨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텨보는 거고,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20선을 지키지 못하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길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여기서 무너지면서 쭉 빠지면. 근데 이제 각도도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가면
얘는 여기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긴 힘들 거야.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깨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으로 가면. 근데 얘가 이렇게 막 쭉쭉쭉 빠져. 이러면은 여기도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당분간은 이번 주는 좀 지켜보세요. 얘가 지금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세요. 좀 지켜보다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다가 뭐 알트들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올라가면 이제 비트코인 빠지면서 알트 올라가는 알트들 단기 어떤 상승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주봉 마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은 이번 주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5선을 적어도 얘가 5선 위로 올라와야겠죠. 캔들이 5선 위로 올라오고 연속적으로 양봉을 해서 여기 다시 돌파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여기 한번 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저는 쉽게 매매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이어서 제가 알트코인들도 한번 쭉 러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